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수의강의 김정철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은 미국은 올랐는데 오늘 또 우리나라 장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답답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난주에 수익을 아주 잘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수의강 스타킹에서는요. 한 주 동안의 모든 전문가님들의 수익률을 전체 순위로 집계해가지고 가장 수익률이 뛰어나신 분이 함께 출연해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죠. 다음 주겠죠. 지난주겠죠. 지난주 전체 수익률 1위 하신 우리 전문가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서와 캐스터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진행의 한서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뵙고 있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개최하여 1위 하시는 한 분만을 이 자리에 모시고 시황, 주식 섹터, 히든 종목까지 하나씩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순위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방송 운영 방식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과연 어떠한 전문가님이 나오시는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팍스경제TV의 똑똑한 주선생 그리고 굿 이브닝 주라벨의 출연 전문가가 전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참여 룰을 보시면요. 평일 5거래일 집계해서요. 전문가님 최대 종목수 5개를 선정을 하는데요.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집계가 되고요. 각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 그리고 진입까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해서 수익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집계할 수 있는 건 총 5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매수 또는 매도에 또 6호가 이상 제시할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 주간 누적 수익률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5위입니다. 일단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하이스트 대표님이신데요. 시스템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우리 대표님이시죠. 최고 수익률 QRT 13.6% 기록을 하셨고요. 그 외의 종목 에이스테크, KMW 등 이렇게 기록을 하셨고요. 주간 누적 수익률은 58.4% 기록을 하셨습니다. 4위에는요, 유로스타 전문가님이십니다.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짚어주시는 우리 유로스타 전문가님, 지금 현재 주간 누적 수익률 60.2% 기록을 하셨는데요. 최고 수익률은요, 제주반도체 24.0%, 그 외 종목 GSE, TSE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위 우리 또 빅머니 전문가님이십니다. 슈퍼게니 이렇게 해서 또 주도주 위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또 빅머니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60.7% 기록을 하고 계시고요. 최고 수익률 한미사이언스 23.3%, 그리고 그 외 종목 또 동방, G2파워 등이 있습니다. 2위입니다. 2위에는 우리 또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68.2% 기록을 하고 계시고요. 또 최고 수익률 1승 13.7%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 종목 KMW, 비샘전자 등이 있고요. 대망의 1위입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이신데요.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75.5%를 기록하셨습니다. 최고 수익률은요, 한빛레이저 24.9%고요. 그 외 종목 파맵신, 스맥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한번 우리 또 주간 스타킹 수익률 순위를 다시 한번 표로 볼 건데요. 5위에는요, 하이스트 전문가님 58.4% 기록하셨습니다. 4위에는 유로스타 전문가님 60.2% 기록하셨습니다. 3위에는요, 빅머니 전문가님 60.7% 기록하셨고요. 2위에는 기계달인 전문가님 또 이렇게 68.2%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 최병곤 대표님 75.5%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또 이렇게 또 종목 수익률 총 리뷰를 좀 해보면요. 아가방 컴퍼니 9.1%의 수익률을 내셨습니다. 엠노 9.3%, 한빛레이저 24.9%, 스맥 10.5%, 파메신 21.7%의 또 수익률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드려야겠죠.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3989 문자로 또 최병곤 입력 후 전송을 주시면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고 다음 방법은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TV 화면 속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브라우저 접속하셔서요. 이미지 클릭하시면 또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우리 또 똑똑한 주선생 수의강 같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독특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자, 최병건 대표님이 1위를 하셨네요. 자, 이 집만 하면 1위를 하시네요. 이 일을 거의 밥 먹듯이 하셔가지고 일단 우리 최병건 대표님, 우리 한사 캐스터님 뭐 소개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최병건 대표님 하면은 무려 20년이 넘는 네. 주식 투자 경력과 기관 근무 경력, 그다음에 TV 방송도 뭐 거의 뭐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사실 네. 이제 요즘에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잘.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너무 밥 먹듯이 나오셔가지고. 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는 이제 잘 이동 안 하시고 오로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신념으로 오늘 화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건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 좀 걱정이 많아요. 이게 네. 우리나라 증시 왕따고 이거 우리만 안 가고. 근데 우리 대표님은 또 수익률을 또 이렇게 또 1위로 네. 기록하셨네요. 근데 수익률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 사이즈가 네. 평균 주간 수익률이 보통 한 1등 하려면 한 60%에서 70% 정도거든요. 근데 네. 가볍게 그걸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지난주에 이제 주식시장을 임했던 각오나 앞으로 좀 투자 전망이나 뭐 이런 걸 간단하게 섞어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한 날짜로 보니까 12월 초에 또 한번 이 방송에 출연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소개드렸던 종목이 흥하해운인데 이거 그때 맞습니다. 당시에 예, 그때 아마 본부장님하고 이제 제가 왜 대한해운이 아니고 흥하해운입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대한해운이 더 좋은데 흥하해운이 수급이 몰리니까 그 종목이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이나 내용만 갖고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시장의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뭐 본인 업무에 바쁘시거나 개인 사업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걸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해운업이 좋긴 좋은데 요게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증시를 보면은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방송 시작 때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일본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증시가 안 좋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미국 시장하고 동조화가 되는 현상이 많았는데 요즘은 가만히 보면은 미국 시장이 오를 때는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다가 하락만 하면 반영이 되고 또 이제는 미국 시장이 오르고 있으니까 중국을 또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떨어지니까 또 우리가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뭐 전 세계 악재는 다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증시의 난이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지 않느냐. 과거에는 그래도 전 세계 증시가 동조화가 되다 보니까 뭐 일본이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지고 뭐 유럽이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완전 따로 놀기 때문에 이 따로 국밥 증시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결국은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 수급이에요. 수급적으로 어떤 종목이 몰리고 있고 어떤 종목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걸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뭐 오늘도 이 시간 내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큰 종목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또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12월에 우리 최병관 대표님이 흥하해운 얘기하실 때 같이 했었어요, 같이. 그때 제가 왜 흥하해운입니까? 하면서 최병관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전 대한해운으로 끝까지 했는데 사실 흥하해운이 더 올랐습니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해운주를 미리 한 달 전에 우리 최병관 대표님이 캐치해서 잡으셨다는 부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 기대하십시오. 오늘 또 그러니까 제가 기대를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신고가 52주 신고가 돌파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답이 없네요. 답이 이게. 야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요. 중국 상해 종합보다 더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증시에서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오늘 그 솟아날 구멍이 어떻게 주로 우리 최병관 대표님 보고 계신 건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바로 수급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에 오늘 집중적으로 체크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최병관 대표님의 전체적인 지난주 종목 수익률 성적을 한번 보면서 하나씩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상혁 캐스터님. 네, 지난주 동안 또 국내 증시가 진짜 하향세였잖아요. 일단 1등을 너무 축하드리지만 또 많이 궁금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수익률 70% 넘는 기록을 세우셨는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지난주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면요. 네, 이렇게 해서 쭉 지금 현재 아가방 컴퍼니 9.1% 수익률 내셨습니다. 엠노 9.3%, 한반레이저 24.9%, 또 그리고 스맥의 10.5%, 파맵신 21.7%의 수익률 내셨습니다. 네, 기록하셨죠. 예. 네. 내셨다는 표현보다는 기록했다는 표현이 네. 좀 하향세라는 표현보다 하락세.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익률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제일 궁금한 거 도대체 한빌레이저 레이저 같은 수익률인데 이거 어떻게 기록하신 겁니까? 이거 저 궁금해요. 한빌레이저 저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이제 스펙에서 변경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산업용 레이저나 뭐 이런 쪽으로 다루는 그런 신규 상장 주식인데 상승하는 강도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한가를 연속으로 4번을 쳤고요. 그리고 고점을 또 갱신하려는 조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한번 매수가 몰리면은 그쪽으로 막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르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조정 주는 타이밍 그걸 공략했을 때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종목이 한번 주저앉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대책 없이 내려가 버린다는 부분이 분명히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실 때 애초에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사시는데 변동성이 엄청 클 수 있다. 그리고 또 매수하실 때도 애초에 성향 안 맞으시면 손대지 마셔라. 그리고 수익 나면 바로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들도 반등을 강하게 하는 게 있고 또 그 생각보다 좀 못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 상장했을 때 그날부터 한 3, 4일 내에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좀 확 바뀝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LS 머터리얼이 주가가 막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00%를 상승해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규 상장주들이 300%씩 찍는 종목이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뭐 블루 엠텍이라든가 아니면 DS 단석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300%씩 찍었어요. 근데 문제는 첫날 얘네들은 바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급락해 버렸고 대신에 이제 한빛레이저처럼 저렇게 연속 상승을 좀 한 종목들은 조정을 좀 거쳐도 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신규 상장주는 1개월 시점, 그러니까 상장하고부터 1개월 시점에 그리고 3개월 시점, 요때 보호예수 물량이 항상 풀리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꼭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검증이 안 된 부분들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급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대응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에 맞는 분들, 그러니까 막 진짜 성격이 좀 급하시고 왜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위험이 따르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길게 가져가시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상장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주가 형성을 봐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빛레이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쯤 되면은 최병건 대표님을 한 1년 넘게 보신 분들이라면 최병건 대표님의 주전문이 바로 스펙 상장. 예. 우리 최병건 대표님이 스펙 상장하는 종목이 주 전문이세요. 예,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이렇게 또 잘 하시는데 사실 요거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 TV 방송에서만 내용을 듣고 그냥 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 실시간으로 최병건 대표님과 같이 안 하면 이거 진짜 이거 장애 순식간에 움직이거든요. 순식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특히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까지 한 종목들이라면 더욱이나 대응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에서 접근해서 잡으셨다고 하시고 당일날 바로 당일 수익 내고 그냥 바로 매도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 전날 뭐 크게 급락하는 날 종가쯤에 사가지고 네.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가니까 뭐 바로 미련 그냥 될 거 없죠. 손실이에요? 그때 바로 매도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또 반드시 요런 거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그 트레이딩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단지 그냥 TV 방송만으로 이걸 대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참여 한번 우리 한사 캐스터님이 한번 안내해 주시고 다음 종목까지도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 저는 많이 궁금하진 않거든요. 그러세요? 한사 캐스터님이 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그거까지 네,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989 문자로 최병건 이름 석자 쓰셔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래에 있는 이제 QR코드로 들어가시는 방법인데요. 기본 카메라 켜셔서 카메라를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최병건 대표님의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병건 대표님께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엠노라는 종목이 궁금합니다. 물류 AI 관련주기도 하고 또 AI 관련주들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12일에 매수 후에 또 15일에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또 이 종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가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전체적으로 이제 AI 쪽이 그동안 사실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힘이 다시 좋아지는데 저는 사실 12월 말부터 그 다른 종목들보다는 AI 쪽에 다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마음 AI 같은 이런 생성형 AI 관련주들 또 다시 많이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엠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계통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엠노는 사실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런 한빛레이저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의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엠노 같은 경우는 일단 대주주가 삼성 SDS예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 계열사라고 봐도 사실 무관할 정도의 종목이고, 이제 물류 공급 시스템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 흐름을 일단 좀 보셔도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13,000원대에서부터 지금 7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중간에 이제 9만 원 넘어까지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정 거치고 다시 지금 회복세를 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일단은 그 삼성이라는 배경 자체가 주가의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변화도 그렇게 많이 극단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꾸준히 오름세를 타주는 형태로 가주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기도 좋고 단기 투자하기도 좋습니다. 단기 투자는 뭐 아무래도 이제 작년 9월 달에 여기서 고점을 찍고 쭉 내리는 상태였었고, 그 뒤에 이제 회복세를 타는 상태니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회복세 타는 시점에 매수해서 파는 형태로 가는 건 참 좋았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 그대로 좀 이어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 가시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엠노가 삼성 SDS가 작년 겨울에 이제 인수했거든요. 네, 저는 한 10배 갈 줄 알았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느낌 나서 10배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솔직히 이게 성이 안 찹니다. 이 정도 오르는 거. 근데 그래도 엠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추세 안 무너뜨리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우리 최원권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건 포인트는 뭐냐, 이 수급 쪽에 최근에 기관 수급 상당히 좋거든요. 이 수급 쪽에 몰려져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AI가 요즘 이제 오늘 또 다시 또 이슈가 또 타고 있지 않습니까? 샘 알트만이 이제 우리나라 뭐 방한한다는데, 일단 엠노 같은 경우는 사실 최병근 대표님이 이제 밑에 이제 7만 원대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 한번 매수 들어가고 다시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추세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엠노의 제공략 포인트나 제공략 시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반드시 노나토 메시 오픈 채팅방 한번 참여하시고, 저도 이 종목 저도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사랑하는 종목인데 삼성 SDS가 이제인데 이거밖에 안 가서 좀 실망스럽긴 한데 아직 단정하기 이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크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정말 제가 이거 심지어 제가 TV 방송에서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S증권사 그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사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예,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예. 주가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었어요. 근데 여튼,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 사실 그렇죠. 예. 이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작년 3월 달에 고점 찍고 그 7월까지 한 4개월 조정 거치고 다시 돌파 시작했거든요. 예, 다시 갔죠. 그래서 엠노도 이번에 고점 찍은 게 작년 9월 달에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돌파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 초에 한번 도전을 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엠노가 재도전할 때 그때 여러분도 노란톡방에 들어가 계셔서 도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죠.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함께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수아 캐스터님께서 바로 참여 안내와 함께 그다음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샵 3989번 문자로 최병곤이라는 이름 3자 적으셔가지고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또 아래 하단에 있는 QR이 있습니다. 이 QR 기본 카메라 켜셔서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스맥, 또 파맵신, 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이런 또 종목들로 큰 수익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런 매매 공략 포인트가 좀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일단 아가방 컴퍼니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인 그 육아 관련주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맞춰서 주식을 투자했을 때 가장 투자 성공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자전거 도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저출산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접 돈을 주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각 정당별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를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 결론적으로 뭐냐?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 정책도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육아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이슈들은 사실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뭐 언제까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 기대감에 막연히 계속 오름세를 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는 게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또 뭐 꿈비 같은 종목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가방 컴퍼니가 진행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한참 오르고 있다가 막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잠깐 오르다가 주저앉을 때 그 내림 타이밍에서 매수를 저점 매수를 시도하면은 수익도 쉽게 날 수 있고 또 크게 급등하는 종목도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을 보면은 10월 18일 날도 상승을 출발을 크게 했다가 쭉 밀렸지만은 오늘 다시 금방 반전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대기 매수, 후속 매수가 상당히 빨리 들어오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매수 물량도 많은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뭐 아마 앞으로도 더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맥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텐데 스맥은 이제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의 대표주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건실하고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다른 여타 로봇 관련주에 좀 밀리는 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나 어떤 내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가격대가 높은 건 아니에요. 물론 작년 9월 달에 크게 한번 오르긴 했지만은 그 뒤에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3,000원, 4,000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5,000원 갔지만 또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이후에 박스권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박스권은 대응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밀리면 사고 오르면 팔면 되거든요. 올랐을 때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를 팔고 또 밀려 내려오면은 그 팔았던 걸 또 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다 보면은 기업 자체가 좋으니까 또 이슈가 들어와서 급등을 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편한 주식이다. 뭐 부담도 적고 이런 주식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 정지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그 앞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왔던 종목이고 지금의 거래 정지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불성실 공시를 이미 예견을 할 때 1월 22일 날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뭐 만약에 벌점이 크면은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앞전에 이미 주가가 거래가 다 됐던 종목이고 워낙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추측상으로는 0.5점을 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불성실 공시 자체가 이제 그 투자 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며칠 내로 다시 한번 거래 재개는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은 이제 더 손댈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상황은 그렇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파멸신하고 그다음 스맥, 스맥은 뭐 우리 최병원 대표님의 거의 전문 종목이에요. 전문 종목이기 때문에 스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일단 전체 주변에 스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그냥 최병원 대표님한테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아가방 컴퍼니 얘기해 주셨는데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대책 관련주로 사실 아가방이 대장주예요. 보니까 제로투세븐 꿈비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가방 컴퍼니가 그냥 뭐
가장 대장주고 가장 좀 독보적이죠. 뛰어난 종목인데 역시 테마주 트레이딩 할 땐 대장주 하자 이런 거 다시 한번 우리 최봉근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수익률 어떻게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는지 보니까 딱 우리 최봉근 대표님이 AI 테마 쪽에서 한 종목 좀 보시면서 기존에 잘 하고 계시던 신규 상장주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스펙 상장했던 종목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 계속 하시면서 주로 이제 보셨던 종목들 많이 좀 세팅했고 지난달에 공략 얘기했던 뭐 흥하해무나 이런 종목까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번씩 지난달 방송 봤으면 아마 검증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지난달에 흥하해온처럼 도대체 어떤 섹터, 어떤 테마, 어떤 업종을 유심히 잘 지켜보고 있는지 전체적인 우리 최봉근 대표님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수학 캐스터님께서 네. 궁금하신 그 전략들이 있다던데 어떤 걸 궁금하신 건가요? 일단 좀 첫 번째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오늘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니 특히 일본 증시도 오늘 급등세를 했고 또 우리나라 증시와 정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을 많이 꼽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증시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걸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되나라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버리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 선물 매도가요. 네. 1월 3일부터 보니까 7만 개, 7만 개. 와. 지금 차트를 제가 이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네. 외국인들 아예 작정하고 지금 거래소에서 계속 선물 매도를 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만만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장 자체를 두들겨 패면은 시장이 원하는 대로 밀려줬기 때문에 공매도를 활용해서 코스닥의 대형 주도주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 거의 2배 정도 하락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작년 통계를 내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하락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얼마나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소위 말해서 개판을 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매도 금지, 당분간은 이 부정적인 부분이 다 해소될 때까지는 공매도 금지 이렇게 돼 버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한 달 정도 오르고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막 생기고 하락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 공매도는 안 되는데 시장을 밀어낼 수는 있는데 또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선물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래소가 1% 하락하면은 코스닥 시장은 2%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락폭이 컸던 거죠. 근데 요즘은요, 차트를 보셔도 딱 티가 나요. 지금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코스닥 시장이에요. 그리고 요 다음 차트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분명히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 훨씬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번만큼은 거래소가 하락이 더 커요. 이거는 네, 무슨 맞습니다. 얘기냐면은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안 되니까 코스닥 시장은 내버려 두고 거래소 시장에서 선물 매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쪽을 의도적으로 더 떨어뜨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만이 우리 증시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또 경기 침체라는 부분도 우리가 더 많이 흡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외국인들의 이런 어떤 기형적인 대응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불법적인 대응들 사실 소위 말하자면 이거는 주가 조작이나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 힘을 잃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기형적인 대응들, 이상 대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2010년 이전에는 공매도가 활성화되지 않기 전에는 사실 우리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시장을 쥐고 흔드는 형태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2024년도에 그 시점으로 다시 회귀한 느낌이고, 우리가 이제 웩더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개가 사람 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막 흔들다 보면은 이 몸통이 막 흔들려요. 그런 현상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비대칭적으로 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을 흔들어 버리면 현물 시장이 흔들리는 이런 웩더독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증시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지만은 지금은 금방 회복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요인도 물론 많겠지만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증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요거 보면서 약간 최병근 대표님 생각을 갔거든요. 왜냐면 코스닥 공매도 막아놨더니 코스피로 아주 그냥 아주 시장을 아주 교란하는데, 여러분 진짜 거래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 거래량을 보시면요, 여러분 그 외국인이 지금 올해 1월 3일부터 한 거래량이 278만 계약이에요. 이게 개인하고 기관 다 합쳐도 100만 개가 안 되는데 외국인이 선물로 집중적으로 약 2.8배 정도 거래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뭐 진짜 뭐 그러니까 외국인이 가자는 데로 다 가는 거죠. 그냥 선물 그냥 방향 가자는 데로 가는 사실 거라. 방송에서 이런 말씀 한번 좀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기라든지 어떤 시세 조작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능적인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굉장히 징벌적인 배상이라든지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면은 아예 이런 걸 엄두를 못 낼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걸리면 벌금 좀 내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증시를 떡주무듯이 주무고 있는 게 벌써 10년이 다 됐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 상황과 플러스로 뭐 우리나라 뭐 기업 실적이 안 좋고 뭐 아니 다 괜찮은데 아니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거의 다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그럼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왜 차이 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게 오로지 그 차이는 선물 시장 이렇게 교란하는 거 요거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런 때는 또 요런 시장에 맞춰서 종목을 선별하고 트레이딩 전략과 기간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장의 성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최병근 대표님을 통해서 좀 파악을 했으니까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최병근 대표님하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연바 안내와 함께 그 다음 질문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989 문자로 여러분들 최병근이라는 이름 석자 쓰셔서요,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로 들어오셔서 최병근 대표님을 만나뵈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또 아래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로랑 채팅방 링크로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에코프로비엠도 다음 달에 7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적자 전망이 좀 나오면서 10%대로 급락 마감을 했거든요. 또 LNF나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락 마감을 하고 또 현재 실적 시즌에 대한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해서 우려가 좀 큰데 이번 주 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잖아요. 작년에 300달러를 좀 돌파나 싶었는데 210달러까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저가 매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보유자분들도 좀 손절 타이밍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말씀드리기를 그 2차 전지 쪽의 산업이 더 이상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 대전환기는 맞지만은 너무 많은 공급을 해버린다. 특히 중국이 한번 개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예전에 태양광처럼
이게 과잉 저가 게임이 공급되는 거죠. 예.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네. 저가 치킨 게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업의 성적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에 지금 엄청나게 한파가 몰아치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한파가 몰아치니까 이 전기차들이 완전 쥐약이 돼버린 거죠. 이 그냥 전기라는 뭐 거는 충전소에 그냥 거의 그렇죠. 완전 충전소에 무슨 주차장 되버렸다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전기차가 좋다라고 막 타고 다녔는데 이게 겨울에 되고 한파가 돼버리니까 엔진은 돌아가면 열을 내는데 전기는 인위적으로 전기를 써가면서 열을 내는 상황이 되고 배터리 효율도 확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오롯이 하이브리드에만 올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쟤네들 완전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막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토요타 형님 완전 큰 그림을 그리셨군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만큼 전기차의 앞으로의 단기적인 전망이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황 자체도 2차 전지 쪽이나 뭐 양극재, 음극재 생산업체들도 앞으로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다. 물론 뭐 성장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당분간 한 뭐 1, 2년 사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매수보다는 보유나 아니면은 반등시 비중 축소 이런 식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매도보다는요. 또 이제 하락이 강했던 만큼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때쯤 가서 이제 반등 시 좀 비중 축소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상태다. 뭐 이렇게 네.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마이너스 10%고요. 네. 저가 거의 바닥 뚫고 있고 대전자재료 마찬가지 뭐 LNF 뭐 실적 쇼크 나왔고요. 뭐 에코프로비엠도 거의 쇼크 나올 것 같고 그럼 뭐 네. 양극재 다 쇼크 나왔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예. 예, 신규 상장주도 지금 오늘은 다 빠졌죠. 예. 네. 도대체 가는 게 없는 2차전지인데 사실 전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까지 해가지고 이 2차전지 붐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이 전부 다 2차전지 투자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물려 계신 거예요. 지금 다 물려 계시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더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 이게 전기차 거의 종말입니다. 종말.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빨리 용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명 대표님 그래도 그 사이에 기회는 줄 거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비중 축소해라.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좀 유념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반등 시 비중 축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종목이 현재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란통메시 오프제트망에서 최명 대표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 종목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아니면 이 종목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물어보시면은 잘 안내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참여방 안내와 함께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 문자 메시지로 최병곤 이름 석자 검색을 하셔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또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아래 QR코드가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켜셔서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로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안내해 드리니까요. 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또 세 번째 이슈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미 증시에서 아무래도 대장주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정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갤럭시 S24의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세에 CXL 관련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 지금이라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매수해도 늦지 않는 건지 그리고 또 이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전통 소부장 관련주들을 좀 봐야 하는지 지금 급등하는 테마 위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도체는 지금 AI 쪽은 제주 반도체가 뭐 거의 탑을 먹고 있죠. 제주 근데 이거 반도체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AI 반도체 쪽이 성장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추격 매수는 좀 무리일 것 같다. 그렇지만 AI 쪽에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어차피 아까 엠노도 얘기 드렸고 뭐 여러 가지 AI 관련주들 많이 추천드렸었거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쪽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동안 중기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거쳤던 그런 그 마음 AI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의견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드웨어 쪽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 위주, 소프트웨어 그렇죠. 쪽 하고 있는 고난 테크놀로지나 마임 AI나 원래 이제 연초에 아주 강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들이 작년 연초에 엄청 강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한번 조정받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왔다가 또 조정받았는데 지금은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너무 우리가 종목들이 막 가다 보니까 요즘 뭐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올라 버리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접근하기보다는 이쪽보다 우리 최명원 대표님은 차라리 소프트웨어 관련 쪽으로 조금 접근해 봐서 시각을 좀 넓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이 매수하기엔 좀 더 덜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쪽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우리 노란투메시즈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최명원 대표님 그럼 오늘 종목은 혹시 오늘은- 히든 종목 오늘 혹시 뭐 AI 관련주가요? 아닙니다. 종목은 아닙니까? 네. 얘기 안 하고 배경만 좀 얘기하고 갈까 해요. 그리고 네. 노란 톡방에서 다시 나머지 종목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정부하고 관련된 주식입니다. 앞서 제가 아가방 컴퍼니 얘기하면서 이제 정부 정책. 네, 그렇죠. 정부 정책에 맞춘 투자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각 정부별로 친정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 친정부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에 걸쳐서 장기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도 분명히 그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요, 요즘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허가라든지 사업권 획득이라든지 이런 데서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데 대한 쉽게 권한을 따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다 보니까 우선 인수 협상자로 선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허가가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사업이 쉽게 성장을 하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 거 좀 반칙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누굽니까? 주식 투자자잖아요. 반칙을 쓰던 뭐 합법적인 방법을 쓰든 불법을 쓰든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없고 주가가 아직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라면은 그런 종목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요. 결국은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은 제 노란톡방에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네.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그럼 좀 이거 약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로 보시는 거고 근데 업종을 좀 얘기해 살짝 힌트를 주시면 안 될까요? 업종 힌트?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뜨고 있는 업종하고 연관이 되는 해운 업종이에요. 그래서 해운. 네. 대충 뭐 얘기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 회사는 사실 투자자들께서는 해운업이다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실 만한 종목이에요. 근데 예. 사실은 해운 쪽에서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신성으로 올라서고 있고 대형 기업을 인수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양재동 쪽에 큰 물류센터까지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충 감은 잡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은 노란 톡방에 오셔서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살짝 힌트를 주셨어요. 네. 네, 인수합병 관련한 이야기나 뭐 이런 거 합작 주셨는데 해운과 연관이 있다. 네. 뭐 그런 종목을 뭐 어느 편하죠. 정도 좀 네. 아실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거 제가 저도 꽤 오래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긴 통밥이고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최명호 대표한테 꼭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확인 받으셔야 되니까 반드시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방 자 정부정책 관련 수혜주입니다. 정부정책 관련 수혜주만이 여러분 성공률이 지금 가장 높은 그런 종목
섹터군이니까요. 반드시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 관련주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니까 반드시 꼭 노란투베시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최종 마지막에 참여번 안내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한사 캐스터님께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또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샵 3989번으로 최병곤 대표님 이름 석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링크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두 번째가 또 아래 QR코드를 활용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